맞아요. 그거예요. 예. 코로나. 나는 마지막에 받아도 되니까 애들 먼저 챙겨줘라. 이러면서 이제 월급을 최대한 늦게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미루고. 이제 이 시기에 같이 됐던 파트너하고 좀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네.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피디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스포츠 산업의 취업이 아니라 스포츠 산업 창업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고요? 자,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총 3편에 걸쳐서 우리는 K리그 구단 프런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산업에서도 취업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구단, 연맹, 협회 이런 분야에 취업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실제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창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분명히 이 스포츠 산업, 이 축구 산업에서도 취업 말고 창업의 길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부터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취업을 했다가 이 분야에서 이제 뭐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실제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취업보다는 한번 내 사업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축구단 프런트를 퇴사하고 실제로 사업을 해봤던 이야기, 그리고 폐업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폐업 이후에 재취업을 했던 이야기, 제 이야기들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직장인들은 그렇잖아요. 퇴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 이제 막연하게 일단 때려치자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그만두고 나서 뭘 하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텀없이 시기를 보내고 하시는 분들은 퇴사 이후에 내 플랜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울산 현대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퇴사에 대한 마음을 굳혀가고 있던 시점에 그러면 퇴사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구상을 하던 초창기에 저는 축구 산업 쪽은 제 구상이 없었어요. 일단 다른 구단 프런트로 이직을 하는 그런 이직 활동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뭐 다른 팀도 아니고 제 현재 소속이 울산인데 K리그 구단들 중에서 울산보다 더 좋은 구단이 사실 어디 남아 있겠어요. 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다 거기서 거긴데 여기서 더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이제 그런 구단이 있지 않는 이상은 굳이 제가 다른 회사로 다른 축구단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퇴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구단은 배제를 했고요. 그냥 축구 산업 자체를 완전히 떠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단을 떠나가지고 어떤 사업을 좀 해볼까, 아니면 어떤 분야로 내 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좀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던 차에 당시에 저랑 좀 알고 지냈던 추후에 제 사업 파트너가 되시는 그분이 저한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평소 축구단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향이랑 상당히 부합되는 방향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축구단을 다니면서 생각했던 이상적인 축구단의 방향은 그 지역 연고지,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 그리고 그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들, 그런 이제 조직, 기관, 시민들, 그 연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축구단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축구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홍보 업무를 많이 했었고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기획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축구단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기획이나 이제 구상만 하고 실제로 진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상적인 축구단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제 머릿속을 떠올리고 있었던 차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방향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공통점이 많았었고,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들을 축구단을 나와서 중간에서 이 업무들을 대행해주는 대행사가 되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발전이 돼서 사업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은 그거였어요. 축구단은 지자체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A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지자체는 구단에 B를 돌려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이 기관 기업들한테도 연결이 되는데 기관 기업이 지자체와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그 사업들을 이끌어가는 것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발생하는 수익들이 우리의 마진이 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대행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 자체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그 채널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가지고 이를 통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파트너랑 같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파트너의 제안에 따라서 파트너가 이제 사업하고 있는 그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회사를 독자적으로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이어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서로 일을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그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이쪽에 요청을 해서 인력들이 나하고 같이 이제 연합으로 일을 하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 네가 운영하는 회사, 얘가 운영하는 회사, 그 여러 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연합 형태로 같이 이제 공동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반에 저희가 이제 창업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큰 손해나 이런 적자 없이 초반부터 좀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사업을 하고 있던 그 파트너가 가지고 있던 거래처, 그리고 제가 이제 영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져온 몇 개 구단,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그 수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는 식구들의 인건비라든지 기타 그런 고정비들을 좀 해결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저희는 손해를 본다거나 적자가 나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 캐시플로우가 처음부터 막혀 있지는 않아 가지고, 그래서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초창기에는 좀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클라이언트 구단들한테 좀 실험적인 이제 컨텐츠나 프로젝트를 많이 제안을 했었어요. 지금은 K리그 구단들마다 이제 다큐멘터리를 막 제작하잖아요. 계속 시리즈별로.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제안했던 다큐멘터리가 계기가 된 건 아닌가, 제 뇌피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제 울산 구단에서 일을 할 때 제 꿈이 당시 넷플릭스에 나왔던 죽어 더 썬더랜드 같은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우리 구단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K리그에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구단들이 없었어요. 죽어 더 썬더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든 어느 구단이든 누군가 먼저 스타트는 할 것 같은데, 그 최초라는 그 네이밍이 뺏기면 저는 너무 좀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누군가는 분명히 시작할 건데 그러면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울산 현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구단 최초로 런칭을 해봐야겠다.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적인 작업들을 시작도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퇴사하고 나왔거든요. 저는 이러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그 위에 보고도 하기 전에 그냥 보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폐기하고 퇴사하고 나와서 울산에서는 하지는 못했고, 제가 이제 제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대구 FC한테 한번 제안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대구 FC가 구단 역사상 최초로 FA컵 결승에 올랐었는데, 마침 때가 맞았고 구단이랑 이야기에 대해서 그 FA컵 결승 진출이나 우승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첫 촬영부터 최종 완성본까지 약 2달 정도 소요됐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팀이 최초로 우승까지 하게 되면서 스토리가 너무 잘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30분 정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거를 기점으로 다른 K리그 구단들도 좀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신 건 아닌가. 뇌피셜입니다. 이거 오피셜한 거 아니에요. 저 혼자서 망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을까 추측하면서 좀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한 획을 끄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이거 네 착각이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런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었고, 그때 이제 대구나 아산이 이제 그 팀 해체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제로 다룬 다큐를 이제 만들기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대구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을 때는 이제 히로시마랑 이제 조별 예선에서 붙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영상이 대구와 히로시마, 우리는 축구로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 팀 서포터들이 이제 교류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자매 도시 간의 그런 교류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다큐를 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구시 관광진흥과에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관광진흥과? 부서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쪽 쪽에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축구단이 지자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축구단이 이 지역민들한테도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축구단이 이 지역의 기관, 단체, 기업들, 이런 스폰서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미디어 컨텐츠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좀 알려나가는 그런 데 치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당시에 대구 구단에서도 그런 저의 제안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호의적이었고, 또 적극적으로 괜찮으니까 해보자고 이렇게 좀 말도 해주셨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좀 이런저런 좋은 컨텐츠들을, 실험적인 컨텐츠였지만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름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해보면서 나름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어느 날 폐업을 하게 되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8년도에 제가 사업자를 냈고 20년? 21년에 사업자를 폐업했나? 제가 연도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혹시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거예요. 예, 코로나. 2020년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 사태에 빠지면서 위기가 왔었죠. 그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축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쨌든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는 맞기는 맞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1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은 클라이언트들이 뺀 나머지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결국엔 건 바이 건이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건이 들어와서 제의가 들어오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그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그 대금을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모두 올스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감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쪼달리기 시작을 하죠, 회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같이 일하는 식구들 이제 월급은 그래도 잘 챙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같이 일했던 파트너한테도 말을 해서 나는 마지막에 받아도 되니까 애들 먼저 챙겨줘라 이러면서 이제 월급을 최대한 늦게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미루고 대신에 그만큼 저는 수익이 없으니까 정말로 아끼고 버티고, 안 되면 이제 제가 약간 적금 넣는 거나 이렇게 좀 재테크 하는 거에서 중도 인출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좀 생활비 쓰면서 버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연말에 그동안 못 받았던 거를 한 번에 좀 이제 받으면서 좀 숨통이 트였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이제 이 시기에 같이 일했던 파트너하고 좀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뭐 약간 비난하려고 만드는 영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는데 너무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됐고, 이제 저는 A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길게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 이제 파트너는 아니다, 우리는 이제 B로 가야 된다, 그런 이제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조율이 안 돼서 Y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 연합체를 사실상 탈퇴를 하고, 그렇게 관계가 정리되고 저는 이제 사업자까지 완전히 접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이거였었어요. 어쨌든 회사의 이제 수익 구조가 그런 대행 사업들이 이제 거의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행으로 얻는 수익들, 건건으로 얻는 수익들보다는 결국에는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 사업들을 키워나가서 여기에서 만들어 나가는 수익들이 길게 봤을 때는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었고,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이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매출이 큰 부분 차지했던 것들이 그런 대행 사업들이다 보니까 또 그거를 비중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좀 그런 부분에서 의견 조율이 잘 안 된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나 혼자서 독자적으로 그런 컨텐츠 개발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같이 일하는 그 편집 인력들, 기술자들은 다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 있잖아요. 그 대행에 맞는 영상들 작업한 그 영상들 이제 뭐 촬영이나 편집, 그쪽에 이제 치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빼서 내가 원하는 이제 내가 기획을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말 있잖아, 답답하면 네가 하든가. 그래서 답답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영상 편집 이렇게 배워가지고 내가 직접 장비도 업그레이드하고 컴퓨터도 편집용으로 사고 하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정도까지의 막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내 이제 역할은 그런 기술자의 롤이 아니라, 나는 계속 이런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게 기획을 하고 일감이 생긴다면 그 일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주 역할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안 했긴 한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또 그런 걸 시도해보는 것도 저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좀 새로운 타겟책이 되지는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은 해보긴 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본들 과거를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갈 수 없는 거고,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옛날에 어땠니, 네가 잘했니 못했니 뭐 그런 말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다 지난 얘기인데. 그냥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됐었겠다 라는 게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매출 타격이 심각했던 거는 사실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벌이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긴 했었으니까 타이밍도 좀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구상했던 그 사업 방향성이. 아무리 이제 신뢰로 시작하는 파트너더라도 이제 계약서를 이제 같이 쓰고 진행을 한다던가, 이렇게 문서를 만든다던가, 이게 명확하게 세팅을 하고 같이 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소속원들하고 업무적으로 마찰이 생겼을 때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잠시만 주목 잠시만 끄지 말고 잠시만만 들어주세요. 15초만 됩니다. 올 상반기에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게트웨이 글로벌 대회에 한국을 대표해서 출전할 중학생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3월 16일 HM 풋살패크 시흥에서 열리고요. 자세한 내용 HM 풋살패크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빠이영.